정수연은 52살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며 살아왔죠. 결혼한 지 28년이 흘렀고 두 자녀를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겉모습과 속내는 달랐습니다. 수연의 가족은 더 이상 서로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죠. 남편 태민은 회사 일에만 몰두하는 나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텔레비전만 켰습니다.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채널만 돌리며 시간을 보냈죠. 20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조차 희미할 만큼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큰딸 지혜는 31살이 됐습니다. 결혼을 몇 달 앞두고 있었지만 어머니와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도 몇 마디 나누지 않고 금방 끊어버렸죠. 집에 들르는 일도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는 26세 청년이 돼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집에 있었지만 방문을 잠그고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자기 방에서 혼자 먹는 게 일상이었죠. 수연의 집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네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만의 시간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혼자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회식이라며 일찍 나가버렸고 아이들은 방에서 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김이 식어가는 걸 지켜보며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가족이 함께 밥상 앞에 앉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1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벨소리가 5번이나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밥은 먹었니? 답장은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네, 바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연은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약국에서 일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죠 뭐. 언니는 요즘 어때요? 저요? 요즘 정말 행복해요. 가족이랑 관계가 정말 좋아졌거든요. 수연은 그 말에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여성의 얼굴에서 행복이 넘쳐 흘렀으니까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전엔 남편분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10년 넘게 제대로 대화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한 곳을 다녀온 뒤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체 어디를 다녀오셨길래요? 여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연에게 건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명함에는 딱 3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침묵의 식당. 그 아래 주소가 작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침묵의 식당이요? 네,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거기서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완전한 침묵 속에서만 식사해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그곳의 규칙이에요. 단 한마디라도 소리를 내면 나가야 해요. 처음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침묵 속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그렇게 제대로 본 게 10년 만이었어요. 수연은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있었죠. 저희 부부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여성은 필요한 약을 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약국을 나갔습니다. 수연은 명함을 지갑 속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블로그 후기도 맛집 리뷰도 단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장소처럼 느껴졌죠. 주소를 확인해 보니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봐야 할까? 뭔가 허무맹랑한 곳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대체 무엇을 느낄 수 있다는 걸까? 다음 날 저녁, 수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혼자라도 한번 가보기로 한 거죠.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한적한 골목길 끝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층짜리 한옥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침묵의 식당. 주변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니 마음속에 망설임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입구 한쪽에 나무로 만든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은 침묵의 식당입니다. 규칙은 단 하나뿐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어떤 소리도 내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 진짜 소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수연은 안내판을 읽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신발을 벗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준비된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식당 홀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침묵뿐인데도 사람들은 분명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손짓으로, 미소로 서로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죠. 한쪽 테이블의 부부는 서로 눈을 맞추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가족은 손짓으로 음식을 권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역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짓만으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수연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창가의 아늑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메뉴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그림으로 음식을 설명하고 있었죠. 수연은 한식 코스를 선택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판을 가져갔습니다. 혼자 앉아 있자니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편안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저 이 순간에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모습이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수연은 젓가락을 들어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맛이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밥알 하나하나의 식감, 국물의 깊고 그윽한 맛, 반찬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풍미. 평소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밥을 먹곤 했습니다. 음식 자체에 집중해 본 적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수연은 계산을 했습니다. 역시 말 없이 카드를 내밀어서 말이죠. 밖으로 나와 차에 앉으니 그제야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침묵 속에 있었는데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였는데도 무언가와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가족과 함께 이곳에 온다면 어떨까? 남편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쩌면 무언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 없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말이죠. 수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족을 이곳으로 초대하기로, 침묵의 식당으로.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용기를 내어 가족에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거실로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네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인 것만으로도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남편 태민은 못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딸 지혜는 손목의 시계를 자꾸만 확인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들어봐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이 마지못해 얼굴을 들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다 같이 저녁 먹으러 가면 어떨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거절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 그날 회사 회식 있는데. 태민이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친구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지혜가 두 번째로 말했습니다. 전 그날 공부해야 하는데요. 민호까지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연은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회식은 다음 날로 미루면 안 될까? 지혜야, 친구는 다음 주에 만나면 안 돼? 민호야, 하루 정도는 쉬어가도 괜찮잖니? 엄마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 밥 먹은 게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어서. 딱 한 번만 같이 가자. 수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거의 애원하는 것 같은 어조였습니다. 태민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날 가지 뭐. 저도 갈게요. 지혜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갈게요. 민호까지 동의했습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은 셈이었습니다. 고마워. 그럼 토요일 저녁 6시에 여기서 만나자. 드디어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아침부터 긴장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침묵의 식당에 간다는 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단정한 느낌의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공들여서 했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6시가 되자 거실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태민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캐주얼한 옷차림에 빨리 끝내고 싶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민호는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고개를 푹 숙인 채였습니다. 그럼 출발하자. 수연이 먼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네 사람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연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조차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30분쯤 달려 침묵의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네 사람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수연은 앞장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묵의 식당, 간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침묵의 식당이라고? 태민이 간판의 글자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알게 될 거야. 딱 한 가지만 말해줄게. 여기서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완전히 침묵 속에서만 식사해야 하거든. 네. 세 사람이 동시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게 이곳의 규칙이야. 단 한마디라도
소리를 내면 나가야 해. 그러니까 조심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곳에 온 거예요? 지혜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봐. 분명히 특별한 뭔가가 있을 거야. 수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마지못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입구에 나무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규칙이 적힌 글을 읽는 태민의 얼굴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지혜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짓만으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식당 홀로 들어갔습니다. 홀 안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가족도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각형 테이블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각면에 하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마주보는 구도가 됐습니다. 메뉴판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글자 대신 그림으로 음식을 표현한 메뉴판이었습니다. 수연이 먼저 한식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가족도 같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메뉴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함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태민은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지혜는 창밖 풍경만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테이블 위에 나뭇결만 들여다봤습니다. 수연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보라고, 눈을 마주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들어 가족들을 가리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나를 봐달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연의 손짓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각자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은 깊은 한숨을 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요. 곧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이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 구이, 찜, 국, 밥, 그리고 후식까지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 젓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뭔가 달라지길 기대했는데, 하지만 가족은 여전히 단절돼 있었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침묵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목에 뭔가 걸렸습니다. 기침을 하려다가 황급히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걸 기억했으니까요. 하지만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그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고개를 돌려 동생을 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재빨리 손을 뻗어 물잔을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진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지혜가 동생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생에게 보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수연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태민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얼마 만에 제대로 보는 걸까요?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요? 지혜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돼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곧 결혼할 딸. 태민은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민호는 어느새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면이 남아 있었지만 성숙해진 모습도 보였습니다.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태민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눈 게 도대체 언제였을까요? 수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태민도 아내를 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태민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백발도 섞여 있었습니다. 많이 늙었구나. 수연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태민의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젊은 날의 그 눈빛. 수연을 처음 사랑했던 그때의 눈빛. 수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민도 따라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식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이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반찬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 남편의 접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민이 좋아하는 나물이었습니다. 태민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얼마 만의 배려일까요? 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국그릇을 들어 수연의 그릇에 국물을 조심스럽게 부어줬습니다. 수연이 좋아하는 된장국이었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지혜는 동생의 빈 밥그릇을 눈여겨봤습니다. 밥을 더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침묵의 규칙 때문에 직원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손을 들어 직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손짓으로 밥을 더 달라고 표현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 밥을 가져와 민호의 그릇에 덜어줬습니다. 민호는 누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에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동생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의 스킨십이었습니다. 민호는 약간 어색해했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나의 손길에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매가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인 게 언제였을까요? 어린 시절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후식이 나왔습니다. 작고 예쁜 케이크였습니다. 위에 빨간 딸기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딸기를 보고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릴 적 정말 좋아하던 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먹지 않았죠. 수연이 자신의 접시에 있던 딸기를 조심스럽게 집어 지혜의 접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혜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으렴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지혜는 딸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딸기의 단맛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딸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정말 사소한 것이었지만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민호도 자신의 딸기를 누나에게 건넸습니다. 지혜가 놀라 동생을 봤습니다. 민호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민은 아내의 접시를 봤습니다. 케이크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한다며 단 것을 잘 안 먹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민이 손가락으로 케이크를 가리키며 먹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이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1시간 반 정도가 흘렀을까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태민이 먼저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신이 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카드로 계산을 마쳤습니다. 네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원이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네 사람은 차까지 걸어가며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식당의 마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태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곳이었네. 그치요? 저도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말 안 해도 통하는 게 신기했어요. 민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은 운전대를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올 때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각자 방으로 흩어졌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소파에, 바닥에, 가까이 모여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얘들아,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오늘 그 식당에 데려간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서로에게 말을 안 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야.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가족 같지가 않았어.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식당에서 말을 안 했는데도 서로 통하는 게 느껴졌어. 그게 진짜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말이 많다고 소통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 태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느꼈어. 오늘 아이들 얼굴을 오랜만에 제대로 봤어. 정말 많이 컸더라.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어.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가족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안 오고. 미안해요. 누나. 나도 미안해.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가족이랑 밥도 안 먹고. 민호도 말했습니다. 수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처럼. 태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혜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도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큰 의미가 담긴 순간이었습니다. 침묵의 식당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서로를 보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눈을 떴을 때 거실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나가봤습니다. 민호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혼자 아침을 먹는 게 아니라 식탁에 앉아서 말이죠. 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일찍 일어났네? 네. 엄마가 차려놓은 밥 먹으려고요. 민호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몇 달 만에 아들이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많이 먹어. 수연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태민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회식도 거절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수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응. 집에서 밥 먹고 싶어서. 태민의 대답에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 지혜야? 오늘 무슨 일이야? 그냥 집밥 먹고 싶어서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기뻤습니다. 딸이 저녁 먹으러 집에 온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식탁에 네 사람이 모두 앉았습니다. 어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수연은 음식을 차리며 대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어색함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빠, 회사 일은 어때요? 지혜가 먼저 물었습니다. 바쁘긴 한데 괜찮아. 지혜는 결혼 준비는 잘 돼가? 네. 다음 달이면 예식장 계약해요. 벌써? 시간 정말 빠르다. 태민이 감회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취업 준비는 어때? 수연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면접 하나 있어요. 정말 잘 됐다. 잘 될 거야. 지혜가 동생을 격려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고민도 털어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도 네 사람은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침묵의 식당 갈까? 지혜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나도 또 가보고 싶었어. 태민이 동의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민호도 손을 들었습니다. 수연은 놀랐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제안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럼 다음 토요일에 또 가자. 이번엔 예약하고 가는 게 좋겠다. 엄마, 예약은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가 있어요? 글쎄, 나도 그냥 갔었는데. 명함에 전화번호가 있었나? 수연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는 없었습니다.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예약 없이도 갈 수 있나 봐. 그럼 그냥 가면 되겠네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수연의 가족에게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식탁에 나왔습니다.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태미는 회식을 줄였습니다. 가능한 한 집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지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해서도 의논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토요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사람은 다시 침묵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됐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말없이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침묵 속에서 각자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보다 더 많은 것들이 오갔습니다. 태미는 아내의 물잔이 비자물을 따라줬습니다. 수연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접시에 덜어줬습니다. 지혜는 동생의 수저가 떨어지자 재빨리 새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민호는 누나의 냅킨이 바닥에 떨어지자 주워서 새 것으로 바꿔줬습니다. 작은 배려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식사 중간쯤 수연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 딸의 얼굴, 아들의 얼굴. 모두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이 순간.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네 사람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별 좀 봐요. 민호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네 사람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정말 예쁘다. 지혜가 감탄했습니다.
오랜만에 별을 보는 것 같네. 태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산책하고 갈까? 수연이 제안했습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네 사람은 식당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친묵의 식당 정말 신기한 곳이에요. 거기 가면 뭔가 달라져요. 나도 그래. 말을 안 해도 통하는 게 신기해. 민호가 동의했습니다. 친묵이 때로는 말보다 강하다는 걸 배웠어. 태민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음 주에도 가요. 그래. 매주 가자. 좋아요. 친묵의 식당은 수연 가족에게 특별한 장소가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네 사람이 함께 가는 곳. 친묵 속에서 진짜 소통을 배우는 곳.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의 가족은 4번이나 친묵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사이 가족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매일 함께 식사했습니다.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지혜에게 쏠렸습니다.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3달 후에요. 3달 후? 벌써? 수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준비할 게 많아서 빨리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축하한다. 딸. 태민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근데 지혜야, 혹시 결혼식에 대해 고민 있니? 수연이 물었습니다. 사실 있어요. 지혜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뭔데? 결혼식을 작게 하고 싶어요. 가족들만 모여서. 그리고 지혜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결혼식 대신 친묵의 식당에서 가족 식사를 하고 싶어요. 양가 가족 모두 함께. 수연은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그래도 괜찮겠니? 네. 화려한 결혼식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친묵의 식당에서 배운 게 많거든요. 그걸 양가 부모님께도 나누고 싶어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요즘 결혼식이 너무 형식적이잖아. 진짜 의미를 잃은 것 같아. 저도 찬성이에요. 누나, 민호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엄마가 친묵의 식당에 연락해 볼게. 수연은 다음 날 친묵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 받았던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딸이 결혼을 하는데요. 여기서 양가 가족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요. 가능할까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첩을 꺼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몇 분이신가요? 종이에 글을 써서 보여줬습니다. 친묵의 식당 직원들은 항상 글로 소통했습니다. 1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별도의 방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은 안도했습니다. 딸의 소원을 이뤄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지혜의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됐습니다.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예물을 맞췄습니다. 신혼집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은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묵의 식당만 예약했습니다. 처음에 양가 부모님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결혼식을 안 한다고? 식당에서 식사만 한다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식은 해야지. 지혜의 시아버지가 되는 분이 반대했습니다. 저희는 형식적인 결혼식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특별하다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결국 양가 부모님들이 동의했습니다. 젊은이들 뜻을 존중하기로 한 거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석 달 후의 토요일, 지혜의 결혼식 날. 지혜는 단아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신랑도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연령의 가족이 친묵의 식당 앞에 모였습니다. 신부 측 가족 5명, 신랑 측 가족 5명. 여기가 그 식당이에요? 시어머니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지혜가 앞장섰습니다. 입구에 안내판을 봤습니다. 규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네, 그게 규칙이에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특별할 거예요. 직원이 나와 일행을 안내했습니다. 별도로 준비된 방이었습니다. 큰 원형 테이블에 10개의 자리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모두 앉았습니다. 신랑 신부가 가운데 앉았습니다. 양쪽에 각 가족이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어색해했습니다. 결혼식인데 말을 안 한다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신부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손짓으로. 지혜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연은 신랑에게 국을 떠서 올려줬습니다. 신랑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양가 아버지들이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말없이 술잔을 부리쳤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남편이 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빛만으로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잘 살자. 그래. 행복하자.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직원이 작은 메모지를 가져왔습니다. 각자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펜도 함께. 신랑 신부에게 한마디씩 써주세요. 메모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펜을 들었습니다. 생각하며 글을 썼습니다. 말로는 하기 어려웠던 진심을 담아서. 수연은 딸에게 썼습니다. 지혜야, 행복해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태미는 썼습니다. 딸아,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아빠가 항상 응원한다. 민호는 누나에게 썼습니다. 누나, 결혼 축하해. 형부한테 잘해줄게. 자주 보자. 신랑 부모님들도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모든 메모지가 신랑 신부 앞에 모였습니다. 지혜와 신랑은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말로 들었다면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글로 읽으니 더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혜도 메모지에 썼습니다. 가족 여러분, 고마워요. 이렇게 특별한 결혼식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침묵 속에서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사랑해요. 신랑도 썼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지혜를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침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식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좋더라고. 시어머니도 동의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마음이 통하는 게 신기했어요. 저도요. 이런 결혼식도 있구나 싶었어요. 양가 가족들이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여기 와야겠어. 그러게, 좋은 곳 알게 됐네. 지혜는 수연을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 식당을 알려줘서 천만에 행복해라. 딸, 행복할게요. 엄마도 아빠도 건강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보다 마음으로 통한 결혼식.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지혜의 결혼식 이후 친묵의 식당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지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수연의 약국에도 손님들이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친묵의 식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 알죠.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가족도 가보고 싶은데. 수연은 명함을 복사해서 나눠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수연은 또 친묵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였습니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식당에 들어서자 손님이 전보다 많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테이블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도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도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식사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테이블에는 어머니와 딸로 보이는 두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말없이 위로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접시에 덜어줬습니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도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테이블에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친묵의 식당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 씨, 돌아보니 약국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처음 친묵의 식당을 알려줬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어머, 언니, 여기서 뵙네요. 나도 깜짝 놀랐어. 여기 자주 와? 네, 가족이랑 자주 와요. 언니가 알려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많이 가까워졌어요. 정말 다행이다. 내가 알려주길 잘했네. 언니 가족도 여전히 잘 지내시죠? 그럼 남편이랑 완전히 달라졌어. 매주 여기 오는 게 우리 일상이 됐어. 두 사람은 잠시 식당 밖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아? 말을 안 하는데 오히려 더 통하는 것 같아. 여성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말이 때로는 소통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상처 주고. 그런데 침묵 속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순수하게 마음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이 식당이 특별한 것 같아. 여기 주인분은 어떤 분일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몰라. 항상 직원들만 보이더라고. 궁금하긴 해. 두 사람은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수연의 약국에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친묵의 식당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아, 네. 어떻게 아셨어요?
친구한테 들었어요. 여기 사장님이 그 식당을 잘 아신다고. 그렇긴 한데요. 무슨 일이세요? 여성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희 엄마랑 3년째 싸우고 있어요.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요.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친묵의 식당에 가면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수연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가족도 서로 말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식당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한번 어머니를 모시고 가보세요. 분명히 뭔가 변할 거예요. 수연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성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그 여성이 다시 약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환했습니다. 사장님, 다녀왔어요. 어머, 어떠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식사하면서 엄마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오랜만에. 그리고 깨달았어요. 엄마가 많이 늙으셨다는 걸. 그동안 제가 너무 모질게 굴었다는 걸.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말없이. 그런데 그게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됐어요. 나오면서 둘이 엉엉 울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제대로 된 모녀 관계로. 고마워요, 사장님. 수연은 기뻤습니다. 친묵의 식당이 또 한 가족을 이어준 것이죠.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멀어진 가족들이 친묵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화해했습니다. 아버지와 소원했던 아들이 화해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형제 자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친묵의 식당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에는 아무 정보도 없었습니다. 오직 입소문으로만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찾아오는 곳,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만 오는 곳. 어느 날 저녁, 수연의 가족이 또 친묵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토요일 저녁 모임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태민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이 남편을 봤습니다. 태민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수연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일까? 태민이 작은 메모지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 식당을 알게 해줘서, 우리 가족을 되찾게 해줘서. 수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나도 고마워. 함께 해줘서,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28. 연애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지혜와 민호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우와, 달 좀 봐.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밝네. 지혜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진 찍자. 가족 사진. 태민이 제안했습니다. 네 사람이 식당 앞에서 모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가족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보름달 아래서, 친묵의 식당 앞에서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친묵의 식당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비로웠습니다. 수연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식당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왜 이런 곳을 만들었을까? 어느 날 오후, 수연은 혼자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평일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 직원이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사장님이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수연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장님이 자신을 보고 싶다니. 직원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여성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수연은 앉았습니다. 저를 찾으신 이유가 뭔가요? 정수연 씨죠? 저는 이곳 침묵의 식당을 운영하는 강은희입니다. 여성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씨 가족이 저희 식당을 정말 자주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 아, 네. 저희 가족에게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이 식당 덕분에 가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제가 이 식당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식당을 생각하셨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은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에요. 저희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죠. 수연은 놀랐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우리는 싸웠어요. 사소한 일로. 남편이 출근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였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죠.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정말 안 됐어요. 후회가 됐어요. 왜 그 아침에 싸웠을까?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마지막 말이 그런 게 아니었다면. 은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로 1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울증에 빠졌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짜 소통하지 못했구나. 말은 많이 했지만 마음을 나누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식당을, 네, 말 대신 마음으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많은 가족들이 우리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말을 하지 말라니. 하지만 막상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달라졌어요. 다들 뭔가를 느끼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깨달았어요.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전한다는 걸. 맞아요. 말은 때로 거짓말을 하지만 눈빛과 표정과 손길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침묵 속의 소통이 더 진실한 거죠. 은희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정씨 가족은 어떻게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20년 넘게 제대로 대화하지 않고 살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죠. 그런데 이 식당에 온 후로 모든 게 변했어요. 수연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듣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바랐던 일이 일어난 거네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이 식당이 의미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에 대해, 소통에 대해, 인생에 대해. 헤어지기 전에 은희가 말했습니다. 정씨,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이 식당의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관계가 단절된 가족들에게 그들도 후회하기 전에 화해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입소문이면 충분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세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수연은 식당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장소를 알리기로. 다음 주부터 수연은 약국 손님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침묵의 식당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명함을 복사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한 달 후, 여러 사람들이 수연을 찾아왔습니다. 모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러.
사장님, 덕분에 아들이랑 화해했어요. 딸이랑 대화가 통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다시 가까워졌어요. 수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뻤습니다. 침묵의 식당이 정말 많은 가족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수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침묵의 식당 사장님을 만났어. 정말요? 어떤 분이셨어요? 지혜가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분도 우리처럼 가족 문제를 겪으셨대. 그래서 이 식당을 만드신 거야. 수연은 은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가족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네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이 식당을 알게 돼서.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이 식당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남남처럼 살고 있었을 거야.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이 식당의 의미를. 수연이 말했습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연의 가족은 침묵의 식당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각자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장소를 소개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침묵의 식당은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예약이 밀려들었지만 은희는 무리하게 손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팀 정도만 받았습니다. 그래야 각 가족이 제대로 된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수연의 약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침묵의 식당에 다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아들이랑 1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했어요. 딸이 다시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식사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네요. 기쁜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수연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신문 기자예요. 침묵의 식당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아, 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정 씨를 추천하더라고요. 이 식당을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수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기사가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텐데. 그게 좋은 일일까? 잠깐만요. 식당 사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은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신문기사가 나가도 괜찮으실까요? 은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괜찮아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기사의 예약 방법이나 연락처를 싣지 말아주세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찾아올 수 있도록. 알겠어요. 그렇게 전달할게요. 수연은 기자에게 은희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찾은 진짜 소통. 침묵의 식당 이야기. 기사는 침묵의 식당의 의미를 잘 담아냈습니다. 은희의 사연도, 수연 가족의 이야기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예약 방법이나 정확한 위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만 오는 곳. 한편 지혜는 결혼한 지 3달이 됐습니다. 신혼생활이 행복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댁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작은 오해들이 쌓였습니다. 지혜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침묵의 식당에 모시기로.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저랑 식사 한번 하실래요? 그래, 좋지. 토요일. 지혜는 시어머니를 침묵의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특별한 곳이에요. 곧 아실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 규칙을 받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랐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네. 한번 경험해 보세요. 특별할 거예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혜가 시어머니께 반찬을 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지혜가 좋아하는 음식을 접시에 덜어줬습니다. 지혜는 놀라며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두 사람은 천천히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미소를 나눴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글을 써서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서툴렀어.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지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어머님,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곳이다. 말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 그쵸? 저희 친정 가족도 이곳 덕분에 가까워졌어요. 우리도 자주 오자. 아들이랑 시아버지도 데려와야겠다. 좋아요, 어머니. 지혜는 행복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이 식당이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면접을 여러 번 봤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민이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둘이 친묵의 식당 갈까? 저랑요? 아빠랑 단둘이요. 그래. 오랜만에 아들이랑 둘이서만 시간 보내고 싶어서. 민호는 놀랐지만 동의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토요일, 아버지와 아들은 친묵의 식당에 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도 대화가 없었는데 침묵 속에서는 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이 먼저 아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글을 썼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 취업 준비 힘들지?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결과가 어떻든.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답장을 썼습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계속 떨어져서. 태민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글을 썼습니다. 넌 무능하지 않아. 단지 아직 기회를 못 만났을 뿐이야. 아빠도 내 나이 때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너도 할 수 있어. 민호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힘이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오늘 정말 힘이 됐어요. 민호야,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잊지 마.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에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면접에 합격한 것입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민호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합격했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수연과 태민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아들. 태민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수연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빠, 축하해. 지혜도 전화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친묵의 식당 가서 축하하자. 수연이 제안했습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토요일, 온 가족이 다시 친묵의 식당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축하의 자리였습니다.
민호를 위한 특별한 메뉴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은희가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작은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놀랐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리 없는 박수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초를 불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족과 항상 행복하게 지내기를.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가족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모두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친묵의 식당을 처음 찾은 지 1년이 된 것이죠. 수연의 가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친묵의 식당에서,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다른 곳에서. 하지만 항상 함께였습니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친묵의 식당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 지혜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족 모두 기뻤습니다. 엄마, 아빠, 저 아기 생겼어요. 정말 축하한다. 딸. 수연이 딸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거네. 태민도 기뻐했습니다. 누나 축하해. 내가 삼촌이 되는 거야? 민호도 신이 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친묵의 식당에 데려가야겠다.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아기 때부터 진짜 소통을 배우는 거지.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착하고 밝은 여성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해요. 어서 와요. 편하게 있어요. 수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금방 가족과 친해졌습니다. 수진 씨, 우리 가족이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다음 주에 함께 갈래요? 수연이 제안했습니다. 어디예요? 친묵의 식당이라고. 특별한 곳이에요. 친묵의 식당이요? 신기하네요.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 수진을 포함한 5명이 친묵의 식당에 갔습니다. 수진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정말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에 손가락을 대며 쉬타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은 어색해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식사 중간쯤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없이 고마워라고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말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이 이 식당 덕분에 가까워졌어요.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와야겠어요. 요즘 부모님이랑 대화가 잘 안 통해서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요. 꼭 모시고 오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수연이 격려했습니다. 한편 은희는 친묵의 식당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약이 석 달씩 밀렸습니다. 옆 건물을 임대해 공간을 넓혔습니다. 더 많은 가족들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지켰습니다. 하루 최대 20팀까지만 각 가족이 제대로 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개장식 날 수연의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정씨 가족 덕분에 이 식당이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이 식당이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요. 수연이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족들을 도와주세요. 그럴게요.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뿌듯해할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지는 계절. 수연은 약국 창밖으로 단풍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 침묵의 식당을 처음 알게 됐었죠. 그리고 그것이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수연의 가족은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가족.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다투기도 했습니다.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다툰 후에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침묵의 식당에서 배운 것이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했습니다.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다시 침묵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1년을 기념하기 위해 은희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계절의 맛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은희가 직접 테이블로 왔습니다.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메달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침묵의 식당 1년 기념. 진짜 소통을 실천한 가족에게. 네 사람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희가 메모지에 글을 썼습니다. 정씨 가족은 이 식당의 모범입니다. 침묵 속에서 배운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연이 답장을 썼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사장님이 이 식당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밤이 선선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사진 찍자. 태민이 제안했습니다. 네 사람이 침묵의 식당 앞에 섰습니다. 목에 메달을 걸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자리에서,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가족의 모습으로.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혜의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진통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됐습니다. 태민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호는 조카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침묵의 식당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마음이요. 강마음. 마음이라니. 좋은 이름이다.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로 지었어요.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예쁜 이름이야. 수연이 손녀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가족들은 또 침묵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와 함께였습니다. 아기를 데려와도 되나요? 수연이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아기는 원래 침묵의 달인이잖아요. 말은 못해도 마음으로 통하니까요. 은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도의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음이를 위한 아기 침대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마음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중간에 마음이가 깼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지혜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마음이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없이 사랑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축복받았구나. 진짜 소통을 아는 가족 속에서 자랄 테니까. 식사가 끝나고 은희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마음이를 위한 작은 팔찌였습니다.
침묵의 식당에서 태어난 기적. 마음이에게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지혜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음이가 자라서 이 팔찌의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식당에 다시 오세요. 가족 모두 함께. 꼭 그럴게요. 밖으로 나왔을 때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은 빛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사진 찍자. 마음이 첫 가족 사진. 태민이 제안했습니다. 5명이 함께 섰습니다. 아니, 6명. 마음의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여자친구 수진도.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은희를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이 식당이 정말 많은 가족들을 도왔어요. 그래요. 저도 놀라워요. 처음엔 작은 바람이었는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사장님 남편분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아픔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으니까. 사장님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가족들이 이 식당 덕분에 다시 하나가 됐어요. 정 씨 가족도요. 제게 큰 영감을 줬어요. 이 식당의 의미를 증명해 줬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에 대해, 소통에 대해, 사랑에 대해. 헤어지며 은희가 말했습니다. 정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식당의 이야기를 글로 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가요? 네. 정 씨 가족의 이야기를 써주세요. 어떻게 침묵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됐는지. 수연은 고민했습니다. 글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볼게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나눠야죠. 그날부터 수연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 식사 후에 1시간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1년 전 되어 없던 가족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침묵의 식당을 찾았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가족이 조금씩 가까워지던 과정을 적었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글이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침묵이 전하는 거지였습니다. 은희에게 원고를 보여줬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읽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출판사에 보내볼까요? 책으로 만들어서. 수연은 놀랐습니다. 책이라니. 감히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도움으로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판하고 싶다고. 6달 후 책이 나왔습니다. 침묵이 전하는 것, 한 가족의 소통 회복 이야기. 책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많은 사람들이 침묵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책에 나온 그 특별한 장소를.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의 약국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책의 저자 정수연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고마워요. 이 책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가까워졌어요. 침묵의 식당에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사인 좀 해주세요. 수연은 생전 처음 사인을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수연은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책 읽은 사람이 찾아왔어. 고맙다고 하더라. 엄마가 유명인이 됐네.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명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어서 좋아.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맞아요. 침묵의 식당처럼 우리 이야기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죠.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소통이 아닐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 태민이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가족은 여전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가끔은 친묵의 식당에서, 가끔은 다른 곳에서. 하지만 어디서든 마음으로 소통했습니다. 마음이는 자라서 3살이 됐습니다.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마음아. 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가족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 마음, 사랑. 그것이 친묵의 식당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수연의 가족은 다시 친묵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3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도 함께였습니다. 3살이 된 마음이 이제 식사를 혼자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마음아, 여기서는 말하면 안 돼. 조용히 해야 해. 지혜가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왜요? 그게 규칙이야. 대신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마음으로요? 응. 눈으로 보고, 미소로 웃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거야. 마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따르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마음이는 신기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수다쟁이인 마음이가 말을 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권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자 따라 웃었습니다. 엄마가 냅킨으로 입을 닦아주자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고마워를 전했습니다. 삼촌이 장난스럽게 윙크하자 마음이도 윙크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수연은 증손녀를 바라보며 감동했습니다. 3살 배기도 침묵 속에서 소통할 수 있구나. 식사가 끝나고 은희가 테이블로 왔습니다. 마음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마음아. 아주 조용히 잘 먹었네요. 마음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희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마음이를 위한 그림책이었습니다. 침묵의 식당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이거 읽어주세요. 마음이가 크면 이 식당의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고마워요, 사장님. 지혜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밤이 선선했습니다. 마음아, 어땠어? 재미있었어? 네, 신기했어요. 말 안 해도 통하는 게. 그치? 그게 진짜 소통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응. 우리 가족은 마음으로 통하거든. 마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음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침묵이 뭐예요? 침묵은 말이 없는 거야. 조용한 거. 그럼 침묵은 무서운 거예요? 아니야. 침묵은 아름다운 거야. 침묵 속에서 진짜 마음을 들을 수 있거든. 진짜 마음이요? 응. 말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침묵 속에서는 진짜 마음이 전해지는 거야. 마음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마음 느꼈어요. 오늘 수연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살 배기가 이해했구나. 할머니도 내 마음 느꼈어. 사랑한다는 마음.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마음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마음이와 함께 침묵의 식당에 다녀왔다. 3살 배기도 침묵의 마법을 느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 기쁘다. 3년 전 처음 침묵의 식당을 찾았을 때를 생각한다. 그때 우리는 정말 남남이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대화하고 함께 웃고 서로를 배려한다. 진짜 가족이 됐다. 침묵의 식당이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 진짜 소통의 의미였다. 상대방을 보는 것, 마음으로 듣는 것,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 이 교훈을 마음이 세대까지 전하고 싶다.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침묵도 아름다운 소통이라는 것. 수연은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은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침묵의 식당 1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씨 가족을 초대하고 싶어요. 특별 손님으로. 영광이에요. 꼭 가겠습니다. 기념 행사 날이 왔습니다. 식당은 특별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침묵의 식당을 통해 가족과 화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희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이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후회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가족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변화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진짜 소통을 배웠습니다. 은희가 수연을 가리켰습니다. 특히 정수연 씨 가족은 이 식당의 산증인입니다. 완전히 단절됐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연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은희가 청했습니다. 수연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3년 전 저희 가족은 남남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된다니. 하지만 막상 침묵 속에 앉아 있으니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늙은 얼굴, 딸의 성숙한 모습, 아들의 고민하는 눈빛.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침묵 속에서 전해졌습니다. 사랑, 미안함, 고마움. 그 후로 저희 가족은 매일 변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3살배기 손녀까지 생겼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마음입니다. 침묵의 식당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은 이름입니다. 수연은 마음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도 진짜 소통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침묵도 아름답다는 것을.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당신 책 읽었어요. 용기가 났어요. 저희 가족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사인 좀 해주세요. 수연은 하나하나 응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수연의 가족은 조용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씨.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 식당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긴 포옹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식당을 지켜주세요. 더 많은 가족들을 위해. 그럴게요.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수연의 가족은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태민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었어.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지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야. 더 좋은 쪽으로.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 마음이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엄마, 다음 책은 언제 쓸 거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다음 책?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후속편은 언제 나오냐고. 글쎄, 생각은 해봤는데. 쓰세요. 우리 가족의 지난 3년 이야기를. 마음이 이야기도 담고. 그것도 좋겠네. 태민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다시 글을 써볼까? 네. 저도 도울게요. 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지혜도 가세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함께 쓰는 거네. 좋아요. 가족, 공동, 작품.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연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각자의 경험을 써서 보내줬습니다. 그것들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제목은 침묵 이후 진짜 소통이 시작되다로 정했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책이 완성됐습니다. 출판됐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가족들이 침묵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가족들, 화해를 바라는 가족들, 다시 시작하고 싶은 가족들. 침묵의 식당은 계속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음이는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침묵의 식당이 뭐예요? 그건 말이야.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침묵의 식당은 마법의 공간이야. 거기서는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이 통해.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는 곳이지.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가자. 온 가족이 함께, 토요일, 3대가 함께 침묵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수연과 태민, 지혜와 남편, 민호와 수진, 그리고 마음이. 7명의 가족. 큰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이는 이제 완벽하게 규칙을 지켰습니다. 말하지 않고 눈빛으로 소통했습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권하면 미소로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으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입을 닦아주면 뺨에 뽀뽀했습니다. 수연은 가족을 둘러보며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침묵의 식당에서 시작됐구나. 7명의 가족이 침묵 속에서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나눴습니다. 사랑, 감사, 행복, 평화. 그것이 침묵이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사진 찍자. 마음이가 외쳤습니다. 7명이 침묵의 식당 앞에 섰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던 사람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수연은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구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3대가 함께 침묵의 식당에 다녀왔다. 10년 전 그곳을 처음 찾았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때는 남편과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과도 단절돼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다. 침묵의 식당이 가르쳐준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소통은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 이 교훈을 마음이에게 그리고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 전하고 싶다. 침묵도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을. 마지막 문장을 쓰고 수연은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이니까. 진짜 소통을 알고 있으니까. 침묵의 식당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가족들을 위해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그리고 수연의 가족도 계속될 것입니다. 세대를 이어서 사랑을 전하며 침묵 속에서 시작된 마법이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며